우리나라 항공산업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오, 찌라시군요.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인 약 1억 3천만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세계 항공시장 순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각각 44위, 60위인 기업으로 합병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대한항공 주식을 사두면 이익을 크게 보겠네요. 아직까지 단언하기에는 일러 보이네요. 항공산업에 파급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요. 아직 합병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근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을 얻었고 합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심사국 중 8개 국가는 이미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 답을 주지 않은 미국 외 6개 국가들이 승인한다면 우리나라에 거대 항공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직 합병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합병이 순탄하고 시너지가 확실하다면요. 사지 말란 건가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합병인데 굳이 다른 나라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걸까요? 둘이서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막을 수는 있는 걸까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합병한다는데 왜 딴 나라에서 하라 말아줘?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는 해외 독점 방지를 위한 사전 허가 때문입니다. 사전 허가요? 특정 업체가 거대해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합병 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승인 거절이 합병을 막는 건 아니에요. 기업 간의 합병인데 막을 강제력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합병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단 EU 내 수출길은 막힐 뿐이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영업을 못하거든요. 그럼 사람을 놀려요? 맞아요. 이 뭔 개소리야!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EU에 승인 거절되기도 했죠. 조선업의 LNG선의 경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합병 시 세계 점유율 90%를 넘겨 독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해요. 그때 내가 한강 물온도 재려고 갔었지. 그때 별로 안 떨어졌는데요? 안 떨어졌구나. 근데 왜 갑자기 조선업 이야기가 나오죠? 항공산업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항공산업도 기업 간의 합병으로 독점의 위험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길, 항공산업에서 항공노선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죠? 눈에 보이는 도로는 없지만 약속된 시간에 맞춰 정해진 길을 다녀야 하고 이걸 위해선 특정 항공사가 미리 노선을 따내야 하는 거죠. 주식도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죠.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전체 노선 중 중복 노선이 발생하는 노선은 총 119개 노선이에요. 이 119개 노선 중 항공,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같은 기타 노선을 제외하고서라도 국제선은 65개, 국내선은 22개 노선이 겹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독점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지 말란 거죠, 그럼? 그만하시죠. 이러한 노선에서 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 하여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어떤 조건이죠?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 40개를 독점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10년간 슬롯,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어요.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항공사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슬롯과 노선의 운수권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한 거죠. 10년이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대로 10년이 지난다면 40개 노선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어요. 이해는 가는데 이러면 합병하는 게 당장은 악재겠네요. 저는 안 살게요.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구조적 조치의 시행 전까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는데 또 있어요? 각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항공편 공급 축소 금지, 좌석 간격 유지, 무료 수화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그리고 합병 전 항공 마일리지 통화반을 이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서 제출하고 합병 이후에도 이전에 제출한 조건보다 불리하게 개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기한인 10년이 지나거나 구조적 조치를 수행하기 전까지 유지돼요. 이러면 합병하고 남는 게 있나요? 소비자의 권리는 소중하니까요. 그럼 주주의 권리는 안 소중한가요? 항공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에요. 결국 살아날 산업이죠. 그럼 다시 사야겠네요. 공정위가 내건 구조화 조치는 대기업의 기업 합병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에요. 특이 케이스군. 시장에서는 기업 결합 심사의 엄격한 이유에 대비해서 강한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고 보기도 해요. 오, 츤데레 정부. 이유는 이전에 독과점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캐나다 항공사 1위인 에어 캐나다와 3위 항공사 에어 트랜셋이 이 조치 때문에 합병을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거죠. 왜 제 주식 차트는 등산이 없고 하산만 개소리 집어쳐! 우리나라의 다른 항공사는 어떤 상황일까요? 안 궁금한데 그냥 너무 우리나라의 기존 항공시장은 대형 항공사 2곳과 LCC가 9곳으로 총 11개의 항공사가 난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합병으로 대형 항공사의 통합을 통해 국내 LCC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와, 제 잔고에도 새로운 기회가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저비용 항공사라는 의미예요. 기존의 대형 항공사보다 서비스는 적지만 훨씬 싼 가격으로 승부를 봐서 흔히 우리들이 저가 항공사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저가 항공주가 대박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 앞서 말했듯 11개의 항공사가 난립하면서 각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장악에 힘쓰고 있었죠. 이 상황 속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각국의 여행이 금지되고 동시에 항공 여객 역시 급속도로 위축되었죠. 코로나 이전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큰 약점이 되었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죠. 치킨 한번 참으면 제주도 비행이 가능했었죠. 이런 상황 속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아요. 두 항공사는 자회사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LCC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두 항공사의 자회사 LCC들 역시 합병된다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개의 대형 항공사와 8개의 LCC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없었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모든 항공사의 부채 비율이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산업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내 주식 계좌도 재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코로나 이전 치열한 경쟁 시장이었어요. 코로나는 항공산업을 더욱 악화시켰죠.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각각 항공사끼리의 경쟁이 줄고 슬롯과 우수권의 여유가 늘어나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쩌면 대한항공이 대개적인 항공사가 되거나 새로운 대형 항공사가 등장할지도 모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화가 전제되어야겠지만요. 국내 항공사들의 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